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광주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대입 설명회를 진행하는, 지금 이름이 약간 제 화면 때문에 잘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나중에 제가 한번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성남여자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부에 있는 고재현이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중앙고에서 5년 동안 고3 담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5년 동안 이제 고3 담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제 생각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고3 담임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대학 입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실제 사례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례를 좀 보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2026학년도 입시 학생이 맞죠? 지금 현 고3이 2025학년도 입시 학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2가 2026학년도 입시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 학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황금돼지띠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재학생 수가 47만 2,460명으로 5만 8천 명 정도가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늘었다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상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거의 스카이 서성안에 해당하는 대학들, 거의 뭐 스카이 서성안 아니면은 그 정도에 준하는 거의 인원이 정원이 늘어났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대학이 뭐 들어가기가 어렵냐?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학 입학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또 그만큼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꿈들이 좀 다르고 진로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응시하는 영역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입시를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더 빨리 더 현명하게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음, 요소의 차이가 있고요. 저는 이제 제 강의에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녹화하는 강의가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원래 이제 제가 녹화하는 강의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을 좀 많이 하라고 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이 질문을 막 받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냐면은 결론 같은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고3 담임을 연속으로 9년 정도를 했었고 최근까지 이제 올해는 고3 담임을 하지 않는데 연속으로 이제 9년 동안 고3 담임을 하면서 약간 어떤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추려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학생들한테는 질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라는 어떤 그 라인을 먼저 한번 잡아봤어요. 예. 일단요. 일단은 이번에 2학년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등급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그 뭐야 그 성적표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고3 개념으로 봐도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고 그 시도교육청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수능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두 가지를 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N수생들이 끼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이게 평가원이 출제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평가원 스타일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평가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특히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고도의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일단은 모의고사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균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힘들겠지만 평균 3등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만약에 친척이나 친구나 누군가가 너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와 그러면은 내가 올 2등급을 받았지만 저 평균 3등급 나옵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전형을 조금씩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는 내신 성적이 이제 두 번째로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만약에 높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무조건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쵸?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높으면은 당연히 종합전형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종합전형은 이제 교과전형보다 아무래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내신 성적의 커트라인이 좀 낮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미미하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종합전형을 준비 안 하고 교과전형만 준비한다. 즉 내신만 준비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비슷하거나 높다라고 하면은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이 만약에 내신 성적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매우 다르며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되게 다르며 어떤 눈높이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약간 내신 성적 2.17, 2.8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2.7, 8 정도면은 물론 생기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가는 대학들을 한번 보면은 뭐 국숭세단, 광명상가, 뭐 아인경 뭐 이런 정도로 많이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나는 2.7, 2.8을 받았지만 어 중경외시를 가고 싶다. 아니면 건동을 가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전형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높을지라도 눈높이가 높다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전형을 준비하겠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실패하는 학생들도 있고, 성공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단은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 높으면은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전형을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것들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진로진학 이제 상담 선생님이나 그런 선생님들과 충분하게 상담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풍토나 환경이 이렇지만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전형인데요. 실기전형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이제 능력을 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실기전형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실기전형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실기전형은 대부분 정시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 학생부, 그러니까 수시에서 실기전형을 쓰긴 쓰거든요. 그런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그들도 내가 이제 수시에서 붙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수시 같은 경우는 한번 도전하는 가치, 도전의 어떤 마음으로 그냥 접근을 해보는 거고 거기서 얻은 경험치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시에서 떨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냥 실기전형 같은 경우는 해당 어떤 그 능력이 좀 된다고 하면은 도전할 수 있겠지만 경쟁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쉽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풍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의 존재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지금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는 중이거나 아니면 다 봤잖아요. 아마 이제 제 강의를 이렇게 송출하는 그런 때가 되면은 중간고사가 끝났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학년에 올라왔다. 혹은 뭐 다른 학년이 지금 이걸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만약에 중간고사를 망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나는 뭐 정시다. 그냥 나는 무조건 뭐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기말고사가 존재를 하잖아요. 수행평가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등급의 어떤 절대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등급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등급만 보지 않고 원점수,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급, 석차, 그 다음에 뭐 백분위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백분위는 아니고 이제 원점수나 어떤 등급이나 뭐 수강자 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입학사정관이 보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뭐 2등급에 1등으로 들어왔다, 3등급에 1등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Z값을 환산할 수 있거든요. Z값을 환산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전체 100분위에서 몇 등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계산을 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입학사정관들이 인지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등급이 그러니까 등급만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그냥 내가 등급이 만약에 낮다고 하더라도 원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세특이 잘 쓰여 있고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 경우에 따라 진로 역량에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말고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등급의 절대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포기하지 말아달라. 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어, 지금 고3에 해당됩니다. 고3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고2 학생들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건 이제 아직 시행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차 봐야 되지만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3학년 선배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가천대의 지역균형, 그러니까 이제 1단계는 내신으로 뽑고요. 2단계는 이제 면접을 보는 전형인데요. 그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의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1차에서 내신을 반영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BC로 나오는 과목 있죠? 그것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반영해서 1차를 선발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선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2단계는, 면접이 50%예요. 그러니까 면접이 절대적으로 높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뭐냐? 지금 가천대만 이런 어떤 무브먼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고교 학점제의 어떤 의도를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진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고 거기 안에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을 뽐내고 아니면 연마하고 거기서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대입에 전송하고 그거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 대학에 입학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고교 학점제와 일부 맞아떨어진다. 그러니까 등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역량을 연마했고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어떤 그런 전형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2학년 그리고 3학년 때 하는 활동에서
너무 내신에 목매는 것, 물론 내신에 목매는 거,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건 중요하지만, 학업 역량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내 적성과 진로와 호기심과 어떤 능력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역량을 연마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정성평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진짜 또 중간에 나올 수 있는 찐 결론이지만, 시험 못 봤다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고에서 5년 동안 경험을 해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봤을 때 2학년 때부터 바로 정시를 준비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정시할래. 근데 제가 이런 학생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중앙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제가 그 이후로는 그 성남 분당에 있는 판교에 있는 운중고등학교라는 데 갔고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성남여자고등학교라는 곳으로 옮겼는데요. 제가 중앙고에서 5년 동안 있었을 때 느꼈던 바가 뭐냐면은 고3 올라왔을 때 은근히 정시를 준비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꽤 넓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근데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시를 그냥 멋으로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요. 우리 학생분들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나 정시 준비할 거야. 그리고 이제 정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시 파이터라는 말이 붙잖아요. 정시 파이터. 그죠? 그러니까 파이터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즉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양상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약간 뭐랄까 약간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힘. 그리고 절대적인 멋을 형성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말일 수는 있는데 그쵸? 근데 거꾸로 멋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앙고 5년 경험을 해봤을 때.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의 어마무시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미래관이 있고 청운관이 있고 이렇게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사는 삶을 되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즐거우면 저는 그게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탁 말씀드리자면은 재수를 생각을 해요. 재수를 생각을 하는데 재수를 생각을 하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은 내가 이 학교에서 되게 멋있고 재밌게 노는 학생으로 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짜 공부는 나중에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보이고 싶은 어떤 양상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멋있는 건지. 예.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보고 2학년 때부터 바로 정시를 준비하는 것이 과연 자기한테 정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기의 눈높이를 낮추거나 현실적인 어떤 부분을 고민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나 통제와 어떤 깊은 고민이 없는 채 그냥 확 하는 결정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번째인데, 광주중앙고의 장점이 있어요. 광주중앙고의 장점이 뭐냐면은, 일반 계열하고 특성화 계열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일반 계열 학생이 특성화 계열 과목을 들을 수는 없죠. 그쵸?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종합고등학교지만. 그리고 뭐 동아리를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같이 할 수 있는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특성화는 특성화대로도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어, 그 중앙고 저기 뭐야 화일과에서 이렇게 플랜트를 운영하잖아요. 이제 뒤쪽에 보면은 막 그 식물도 키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 식물 조경 자원, 식물 자원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반고 학생 중에서 생명과학 쪽으로 가고 싶거나 아니면 생명공학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뭔가 농작물과 관련된 뭔가 활동이나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선생님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 친구들한테 뭔가 물음을 제기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열과 특성화 계열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되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들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유통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유통도 그 교과서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경영학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경영학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게 어떤 융합적인 실마리가 내포되어 있는 그리고 되게 프랙티컬한 어떤 라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주중앙고의 절대적인 강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다른 과에게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정말 좋은 융합적인 실마리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만약에 3학년 때 학문융합적인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중앙고에 있었을 때 만들었던 동아리가 학문융합 장문반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걸 약간 좀 심화시켜가지고 학문융합 컨텐츠 제작반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성남여고 와서는 만들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학문 융합적인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좋냐면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평가 기준의 세 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 다 쪼개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과 친구들과 함께 그러니까 문과 친구는 이과 친구들과 함께, 이과 친구는 문과 친구들과 함께, 뭐 예체능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아니면은 뭐 과가 다른 뭐 특성화 계열 친구들이나 특성화 계열은 또 일반계고 친구들과 함께 그런 학문 융합적인 동아리를 운영하는 게 제 생각에는 어, 많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원고 안에 여러 가지 세특 자료가 있는데요. 그 세특 자료를 이제 나중에 우리 안준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본다면은 어느 정도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좌절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예, 좀 끝까지, 기말고사에도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중요하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진로가 아직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음, 저는 여기 제가 봤을 때 매우 중요라고 해놨잖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저희 예전 학교에 있는 운중고등학교와 지금 학교인 성남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컨설팅을 다니는 많은 학교의 이제 학생들에게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요즘 제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방식이 뭐냐면요.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 중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거기서 결론 학업 역량을 좀 연마하는 생기부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요즘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블루 오션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좀 어폐가 있고요. 근데 이제 현 상황 설정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뭔가 이제 세특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면은 본능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뭔가 학생들한테 뭐 수행 평가나 아니면 세특 기록용 활동들을 제시할 때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춰서 뭔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판을 좀 깔아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나는 진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좀 이따가 제가 하나 예로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 영어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진로와 관련해서 뭔가 발표하고 싶은 사람 발표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진로가 만약에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말라. 대신에 영어 시간이잖아요. 영어 시간이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영어와 관련된 학업 역량, 바로 영어를 잘하는 것.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역량보다는 학업 역량적인 부분을 많이 드러내라. 그 다음에 내 진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그런 어떤 고민을 거친 다음에 설정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거를 주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교과적인 부분에서 심화해서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 진로가 아직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모든 과목에서 내 학업 역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그러니까 그 각 교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의 발표나 리포트 쓰기나 활동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영어 시간이잖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뭐 그렇게 하는 아이들을 봤어요. 만약에 영어 시간에, 그러니까 딱 말씀드릴게요. 영어 시간에 내가 만약에 진짜 좋은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컨텐츠는 교과서에 있는 아니면 뭐 수능 특강에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거나 내가 진짜 사랑하거나 내가 진짜 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자. 진로와 관계없이 단 영어로 발표해라. 영어로. 그리고 플러스 대본을 보지 않고 발표해라. 그리고 플러스 영어 선생님에게 즉흥적으로 영어로 질문해라. 그리고 플러스 영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답변하면은 그거를 그 영어를 듣고 해석하고 그거를 토대로 자기의 발표의 내용을 수정해라.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영어가 4등급이어도 괜찮아요. 5등급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영어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록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실제로 그렇게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에.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제 대입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이거 우리 학생분들 다 아시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요.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아시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해가지고 이제 교과, 면접 일부, 생기부 일부, 수능 최저 일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45.3%. 예, 2025학년도 기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입학하는 2026학년도 기준은 아직 안 나왔죠. 그쵸?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많죠. 그쵸? 예. 그래서,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뽑는 거죠. 내신 성적으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데도 있고, 생기부를 이제 보는 뭐 동국대나 경희대나 건대 뭐 이런 데도 있고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이제 상위권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23.1%는 이제 생활기록부를 정성평가를 하죠. 정량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정성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봅니다. 보는 대학이 있고 또 안 보는 대학이 있죠.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이제 논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을 이제 반영하기도 하는 이제 대학이 있고 아닌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전형인데요. 6.6%. 그래서 실기 시험을 보고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아닌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어떤 퍼센테이지를 좀 보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부분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또 생각해 보면요. 지방에 있는 대학은 실기나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어떤 전형에 관련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도전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 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부 이제 수시 전형과 그리고 정시 전형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전년 대비 증감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는 수능 위주 전형이 2,473명 줄었죠. 그쵸?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434명 줄었는데 비율은 더 늘어났죠. 그쵸? 예, 이제 모집 인원 자체, 그러니까 전체 인원 자체가 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막 어떤 지표를 보여드리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과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냥 이런 어떤 수치에 관련된 내용보다 이런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탁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랄까,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이면서 비중이 좀 큰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닐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이제 정시 응시 학생입니다. 2024학년도 기준 수능 N수생 응시생이 17만 7,942명, 그러니까 35.3%, 한 17만 8천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5.3%가 N수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거 보시면요. 내가 정시를 응시하고 정시를 준비하는 것이 정시를 합격하는 것을 보장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의대 정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뭐 늘어나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벌써 지금부터 뭐 학원에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성인들이 그렇게 수능을 본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N수생, 응시생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1등급과 2등급을 가져가는 거죠. 특히 수학과
아니, 지금 뭐, 특히 국어와 수학에서 1등급을 이렇게, 1등급과 2등급을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속상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정시를 준비하고 응시하는 것이 합격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저는 정시를 오롯이 준비하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한 어떤 가나다군의 합격을 위해서 달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절대 브레이크 걸고 싶진 않아요. 대신에 정말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남들의 그런 어떤 조그마한 말들에 휘말리지 않고 내 신념과 내 능력대로 꾸준하고 우직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런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대상이니까 아니면 뭐 3학년 대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년마다 좀 다르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들어도 되는 얘기입니다. 고3 담임을 했을 때 광주 중앙고에 있었을 때 일이에요. 정시를 원래 준비하던 애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이 친구는 정시 파이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가 뭐를 망했냐면은 6월 모의고사를 망한 거예요. 그 6월 모의고사를 망해가지고 담임쌤인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선생님, 저 학종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하던 친구가 육모를 망해서 학종 준비하겠다. 근데 학종이라는 말이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종이라는 말은 할래요라는 말과 짝이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학종이라는 말이 할래요라는 말과 짝이 될 수 없다. 그거는 뭐냐면요. 학종은 진짜 미리부터 그렇게 준비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래요라는 의지를 담은 말 하나 가지고 학종을 링크 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 학생은 부랴부랴 학종을 준비하는데 또 학종도 부랴부랴라는 말과 안 어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시에서는 합격을 못했어요. 정시로는 이제 어떤 일정 대학에 갔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정시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주중앙고의 진로진학 상담 부장님으로 계시는 안준범 부장님이 만드신 자료죠. 그래서 2023 학년도 정시, 참고로 2024학년도 정시 100분위는 아직 모든 대학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5월 달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많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3학년도 정시 대입 100분위 인문 자연 평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요거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파란색이 인문이고 빨간색이 자연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파란색 인문, 빨간색 자연인데 이렇게 가천대를 보면요. 가천대는 이제 82.1, 84.9 요 정도 되죠. 근데 쭉 보시면요. 뭐 세종대 82.3, 82.3, 상명대 79.4, 81.2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음, 올 2등급을 맞으면은 가장 낮은 점수가 89%거든요. 그러니까 89%면은 올 2등급인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더 올라가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대학들은 이제 전부 다 합격이 가능하고 사실상 이제 올 2등급이면은 이제 권동홍을 좀 노려볼 수 있기는 해요. 음, 그래서 그런 라인을 한번 느껴보라고 이제 제가 그 안준범 부장님의 자료를 좀 가지고 온 거고요. 음, 요거를 좀 먼저 보여드렸었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건대가 88, 87.3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 89 정도 된다고 본다면은, 올 2등급 정도 맞으면은 건대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쵸?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 모의고사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럼 보수적으로 플러스 1등급 했을 때의 결과가 만약에 진짜 올 2등급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하면은 정시로도 서울의 중위권에 해당하는 건대, 동대, 홍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내신 성적과 비교를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먼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40%가 넘는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오로지 내신으로만 선발을 하되 일부 면접이나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무엇보다 세 번째 걸 먼저 말씀드리면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 전형을 간다라고 하면은 상위권들을 많이 이제 노리잖아요. 근데 또 상위권들은 최저가 있어요. 상위권이 아니어도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오지 않는 학생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학생이 아닌 이상 교과 전형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다고 봐요. 종합 전형도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쵸? 예. 교과 전형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6교과를 쓰겠다 이런 학생들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같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최저를 위해서 혹시 모르는, 내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생활기록부가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학생부 교과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수능 공부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최저예요. 예. 건대 동대는 없어요. 음, 일단 모든 대학의 최저를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대학의 최저 기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고대 3합7, 연대 2합4, 서강대 3개 각 3.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3합, 2합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와 탐구를 가지고 최저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대학에 통용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3합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합사라고 되어 있는 연대 있잖아요. 그거는 영어는 빼고예요. 영어는 그냥 3을 맞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인데, 모의고사 개념으로 봤을 때 국어나 수학은 두 개 중에 하나는 잘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국어가 되든 수학이 되든. 그러니까 영어와 탐구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마해서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고3 돼서는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특정 대학에 있어서는. 하지만 최저 기준의 절대적인 충족 어떤 양상을 더 높인다고 본다면은 그것은 이제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가 잘 되어 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안준범 부장님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3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전형 70% 컷 이렇게 돼 있죠. 70% 컷이기 때문에 70% 컷은 최초합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초합이 아니고 뭐 1차, 2차, 3차, 4차 추합. 그러니까 한 3, 4차 추합 정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모집 인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도 약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대가 1.93,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란색이 인문, 빨간색이 자연. 근데 이 성적이 들어오면 무조건 건대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성적이 됐을 때 내가 상위 70%다. 그러니까 10등 중에 7등에 해당하는 점수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은 10등 중에 한 3등, 2등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0.1 정도, 0.1 정도를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학생분들이 내가 만약에 내신이 1.8인데 그 1.8이면은 건대를 교과로 쓰면은 뭐 붙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무조건 붙는다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해봤을 때 어떻게 1.8이 교과 전형을 6개만 씁니까? 그렇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역시 이 부분도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게 종합 전형인데 생활기록부 전체를 보는 전형인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를 하는 아이들이 당연히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라고 돼 있고 아까 23% 정도 선발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역량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세 가지 역량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우리 학생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잘 저장해 두신다면은 어,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펼치거나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와 종합 인문 평균 제가 이것도 역시 안준문 부장님의 자료를 갖고 온 건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냥 하나예요. 파란색이 교과고 빨간색이 종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와 종합의 차이가 이 정도로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자연도 이렇게 되고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종합에서의 인문 자연 요거는 어차피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면은 자신의 어떤 진로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자연을 준비하다가 인문으로 틀거나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 왕왕 있긴 한데 그거를 점수만 가지고 틀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담임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과 또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과 또 충분한 상담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생각은요. 이거는 이제 내신으로만 대학을 가는 게 아니다. 왜냐면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세 가지 모두 다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약간 어떤 게 있냐면요. 그 학원에 맡겨 놓으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 만들어주는 학원이 있어요. 만들어주는 학원이 있는데, 글쎄 그게 이제 어떻게 운영될지는 저는 뭐 잘 모르겠으나, 약간 그런 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맡겨놓으면은 딱 된다. 맡겨놓고 거기서 시킨 대로 하면은 내가 그냥 학종으로 대학을 붙는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조금 비판적으로 봅니다. 왜냐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효율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은 내가 진짜 어느 분야에 미쳐가지고 그리고 혹은 내가 너무 드러내고 싶거나 너무 연마하고 싶은 역량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서 미쳐있는 아이들과 최대한 내 모습을 내가 노력을 적게 하면서 큰 효과를 내려고 하는 아이들이 붙었을 때 과연 어떤 아이들이 붙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좋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 역량을 뽐내지 않으면서 그냥 활동을 하는 거, 그냥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는 학종의 취지에 맞지 않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또 그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학업 역량이 진로 역량보다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여러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제 강의는 지금은 약간 이제 한 50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트로예요. 인트로고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은 이제 일단 크게 논술, 약술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술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약간 대분류를 해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편차는 있는데 어, 논술은 인문 논술은 국어 1, 2등급. 근데 진짜 수리 논술은 진짜로 한 1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지 않으면 논술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요. 붙는 아이들이 논술을 붙는 아이들이 요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물론 뭐 최저가 빠지면은 실 경쟁률이 많이 낮아지고 허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상위권 대학에서 논술을 이렇게 뚫는다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4등급 대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게 이제 약술형 이제 논술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술형 논술대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명대나 신한대, 을지대가 신설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천대는 엄청 인원이 많죠. 930명. 그리고 이제 내신도 반영하지 않고 100% 논술로 이제 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는 방법은 대개 수능 특강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냥 수능 특강에 해당하는 문제를 최대한 깔끔하게 서술해서 풀거나 아니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식을 세워서 푸는 것, 그렇죠? 식을 깔끔하게 세워서 푸는 것,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해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 전형인데요. 실기 전형은 미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비실기로 가겠다. 그럼 학종과 똑같이 준비해야 되죠. 왜냐면 미술활동 보고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보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이제 똑같이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실기로 갈 거면은 교과 내신 관리를 이제 철저히 해야 되죠. 그래서 수학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좀 2, 3등급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은 중앙대나 과기대나 경희대나 그런 부분에서 뭐 10배수, 20배수, 막 5배수 이렇게 뽑잖아요. 한양대도 이제 응용미술교육과나 뭐 이제 그런 과가 이렇게 단계별 선발을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2, 3등급 때는 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는 무조건 실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실기 성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 그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과 체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기 점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교과 내신을 3등급대로 맞출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려우면은 4등급대로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입 전략을 보면요. 1등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제 소수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죠. 근데 1등급은 내신 성적 1등급은요. 최저를 맞춰야 돼요. 왜냐면 1등급이 연고대 서울대를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연고대를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대와 고대는 최저가 있죠. 4, 8 이런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최저가 안 나온다면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를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중에 학업 역량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고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연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각 교과에서 얼마나 충실하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진로에 푹 빠져있는 내 진로와 관련된 역량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에 푹 빠져있는 아이보다 각 교과에서의 역량을 두루두루 충실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뽑는다. 그러니까 그 교과에 충실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시와 수시를 당연히 둘 다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대입 전략 2등급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는 약간 진로 역량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중경예시, 건동원, 국숭세단, 광명상가. 근데 건동원, 국숭세단을 많이 쓰죠. 근데 2등급 초반대라고 한다면은 중경예시를 노려보기도 하고 2등급 이제 후반대라고 한다면은 광명상가에 해당하는 대학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2등급 대가 현실적으로 눈높이가 좀 높은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시 파이터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모든 전략은 나쁜 전략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 학생에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당연히 전 나쁘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의 어떤 책임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3등급 듭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중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포커스를 둡니다. 제가 이제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국숭세단, 광명상가, 아인가경도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각종 활동들을 열심히 참여해서 3등급 대가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본격적으로 많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2등급, 3등급 대가. 그래서 그런 친구들 학교에서 하는 각종 활동들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도 이제 열심히 참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전략 4, 5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중에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4에서 5등급 대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절대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문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방에 있는 데를 가기 싫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 있는 데를 가기 싫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대를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학생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문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잘한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정도를 보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데를 가는 것보다 전문대를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4에서 5등급 되는 친구들이 전문대를 지원했을 때 경우에 따라 치위생이나 치기공을 붙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특정 학기를 굉장히 잘하면 이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뭐 내가 어, 나는 뭐 어느 대학을 못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문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학교 생활을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은 거의 1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은 거의 1시간이 지났고,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세특들을 조금 소개하는 시간으로 한번 좀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학업 성취도인데 진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이게 요 펜이 사용이 되나 모르겠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그 외 교과목 예술, 체육, 기술, 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없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약간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국문과에 가고 싶잖아요. 그럼 수학을 잘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수학과에 가고 싶잖아요. 그럼 국어를 잘해야 된다. 왜냐?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기본 교과목의 교과 성적이 적절한가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모든 과목에 충실한 아이들을 뽑는다는 거는 그만큼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뽑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큰 대형적인 어떤 취지에 걸맞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제2외국어, 기술과정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나랑 되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진로 선택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세특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학업 태도인데요. 과연 이 성취 동기라는 게 뭐냐, 목표 의식이라는 게 뭐냐,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일단 내신 성적 2.5입니다. 내신 성적 2.5. 재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반장이었고요. 저희 반 아이였고요.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에 합격했습니다.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는요, 거의 2대 문과에서는 거의 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비번호 1번 받고 합격했으니까 거의 최초합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이제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그때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쓴 세특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도전하고자 한다. 그 예로 매체 자료 비평을 학습한 후에 자신의 역량 중 기사 작성법이나 저널리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세특에 적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왜냐면은 내가 어떤 게 부족해서 그거를 연마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보면은 순수한 어떤 동기를 보여줄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팁을 좀 드리자면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동기를 확실하게 드러내 가지고 발표나 리포트를 한번 작성을 좀 해보라.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특에 들어가면 유의미하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한 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반성적 실마리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안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화여대 입학사정관님이 주신 세특인데요. 이런 것도 있죠. 후속 활동을 했는데 이게 지금 화투입니다. 화투면 고3이죠. 근데 르샤틀리의 원리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3학년 때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보일 샤를의 법칙을 설명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한 활동에서 끌어오죠.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료는 드릴게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2인데요. 생명과학 2에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찾는다. 이런 부분, 이를 스스로 학습하면서 구조화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학업 태도적인 측면에서 내가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탐구적인 부분과 태도적인 부분이 다 충족이 되는 어, 경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력인데요. 아까 나왔던 그 지식 확장 있죠? 그리고 성과, 뭐 지적 관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 생각에 이게 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세특이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세특입니다. 이 학생은 내신 성적 3.0입니다. 3.0 내신 성적 3.0인데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합격을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근데 이 학생이요, 음, 홍결전하고 방할민전을 읽었어요. 일단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독서를 하잖아요. 독서를 하면은 일단 이건 아시죠? 독서활동 상황이 기록된 내용은 대입 전형 자료로 전송되지 않죠. 그쵸? 그럼 그게 이제 각종 세특에 들어가서 연계 활동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기록될 수 있고 전송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냥 그 독서 기록장을 만들어요. 한마디로 독서 감상문을 쓴다라는 거죠. 근데 감상문을 쓰는 게 나쁘지 않아요. 진짜 나쁘지 않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홍결정과 방한림전을 읽고요. 이상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했다. 라고 끝났다. 왜냐하면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상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를 들어 홍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의 어떤 권리가 신장되는 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면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는 것이 사회 흐름의 하나의 어떤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바를 뭐 서술함 이렇게 만약에 세특이 적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게, 중요한 거는 조선시대에 여성의 권리가 신장된다고 하는 거는 홍결전을 읽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감상문을 쓴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진짜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주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줄 수 있는 거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면요. 홍결정과 방한림전을 읽으면서 이상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에 대한 답을 사회계약론을 읽으면서 찾는 확장적인 독서를 실천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식을 확장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지식을 확장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책을 읽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을 다른 책을 읽어서 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확장적인 독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어, 학생의 어떤 탐구 역량을 심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계약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과학 서적이잖아요. 루소가 쓴 건데, 그쵸?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게 어떤 사회과학적인 부분으로 확장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세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세특이 기록될 수 있었던 거는 학생이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자, 일단 이 학생은요, 내신 성적 3.7입니다. 내신 성적 3.7.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최초학, 그리고 덕성여대 계열 선발이죠. 글로벌 융합학부 최초학, 그 다음에 경기대 경영학과 최초학 이랬습니다. 내신 성적 3.7입니다. 이 학생은요, 경영학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좀 이따가 이거 이제 더 좋은 세특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요. 사회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랑 함께 뭘 하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경영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사측 입장이 되고요.
사회학과를 관심 있는 친구가 노조 측이 입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노사의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 하는 거예요. 토의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협력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어요. 제가 또 좀 이따 보여드릴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면서도 엄청난 탐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예, 어떤 활동을 완성도 있게 완수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친구와 협력하면서 토의 토론하면서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아까 그 친구예요. 가천대 3.7 그 친구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특입니다.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이 학생이 일단 이 학생은요 영어 독해와 작문이 4등급입니다. 4등급. 4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세특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학생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하니까 미투 마케팅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영어 시간에. 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이 뭐 세특에 써줄 활동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자기 진로와 연관해가지고 뭐 막 내용 조사해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역시 이것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요. 조사하고 정리하여 발표한다. 저는 이거를 조금 타파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조사하냐면은 나무위키, 챗GPT, 조금 이제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논문들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정리는 PPT에 하며 발표는 그냥 대본을 읽어요. 그러면 생기부가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요. 컨텐츠가 기록이 되고 그거를 조사, 정리, 발표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록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요즘에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의 어떤 흐름이 뭐냐면요. 컨텐츠 자체가 좋다고 해서 그 학생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획기적이라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학생이 미투 마케팅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미투 마케팅이 대단하다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의 장점은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실제 외국인과 소통.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SNS를 통해서 외국인과 소통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일종의 그런 거죠. 데이비드를 쳐가지고 데이비드가 쫙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미투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소통한 거예요. 영어로 쭉. 그리고 그 중에 2명과 심층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보입니까? 의사소통 역량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제 아무리 영어가 4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유의미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실마리가 풀려요. 진로 역량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얘는 경영학과에 가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진로 역량을 여기서 막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영어 독해와 작문 시간에는 즉 영어 시간에는 영어와 관련된 역량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그럼 그거를 어디서 평가할 거냐가 바로 학업 역량에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로와 관련된 역량을 드러내려고 뭔가 대부분의 것들을 다 진로와 연계해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세특이고요. 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학생은 근데 사실은 자기 내신 성적대로 간 것 같아요. 내신 성적 2.2, 2.3 정도 됐고요. 건대 화학공학과 갔어요. 건대 화학공학과. 근데 이 친구의 이 세특의 장점이 뭐냐면요. 제가 쓴 세특은 아니지만, 예, 컨버전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 참고로 이거 세특 쓴 분들의 동의도 얻었습니다. 이제 컨버전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컨버전스라는 책을 읽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현미경, 그러니까 렌즈 물리학 기술이잖아요. 물리학 기술인 현미경, 그리고 염료 기술 있죠. 염료 기술. 염료 기술이 화학이잖아요. 그러면은 물리학과 화학의 콜라보를 통해서 드디어 뭐를 관찰할 수 있냐면은 세포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과 화학이 콜라보되면서 생명과학의 어떤 시작이 도래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메시지는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독서 감상문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은 역시 한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와의 어떤 융합적인 어떤 실마리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은 바를 발표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미경을 통해서 현미경과 염료 기술을 통해서 세포를 관찰했다면은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나도 그렇게 해보자. 나도 현미경으로 그리고 염료 기술로 뭔가를 관찰해보자. 그러니까 독서 활동을 하면은 그거를 실제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람 염색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람 염색 실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하지만 그람 염색 실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지 알겠죠?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기나 어떻게 연결했는지 그리고 뭘 깨달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랬을 때 컨텐츠도 더 빛을 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아시겠죠? 자, 이 학생 아까 경영학과 갔던 친구. 예, 여기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탐구력이라고 되어 있는 학업 역량이에요. 지금 아직 학업 역량 중에 탐구력 하고 있는데 탐구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일을 완성도 있게 완수하는가, 성과를 내는가 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요. 이 친구가 어, 수능 샤프를 판매하는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다시 도전해 보고자 여러 책을 좀 다시 읽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구를 어떤 변화된 모습을 의미하는 문구를 넣어서 인포그래피를 만들어서 호응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성과를 처음에는 이뤄내지 못했으나 나중에는 성과를 이뤄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유의미한 세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실패하지 말고요.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물리학 교육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 어떤 말이 있냐면 기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떤 역량을 연마하려고 하거나 뽐내려고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보다 이런 역량, 즉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역학과 에너지 보존부터 열효율 중에서 물리학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면은 내가 요 중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해봐라.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내용을 찾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자기 유도라고 했을 때 뭐 코일을 몇 번 가봤을 때 얼마만큼의 전류가 발생하는지 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약간 파이썬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제작해가지고 컴퓨팅으로 만들어내면은 물리학적인 어떤 현상과 법칙을 컴퓨팅을 통해서 아니면 수학적 어떤 계산식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발표의 마지막에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자기가 했던 활동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발표의 마지막을 끝맺음을 맺어라. 예. 그러면은 이런 기능들이 세특 자체로 그냥 담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야 그 교육 과정을 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 과정을 분석하는 것가 너무 어렵다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역량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책을 읽고 뭔가 활동으로 이어나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컨버전스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책을 읽은 다음에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을 제시하는 것도 본인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그냥 피상적인 깨달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탐구하고 있었던 내용과 결부지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필터 버블에 갇히지 않도록 언론이 다양한 정체성의 견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의견. 이거는 이 학생이 원래 필터 버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탐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연결 지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음. 이랬을 때는 이 학생이 어떤 활동과 연결짓지 않아도 깊이 있는 생각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탐구력이 돋보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역량입니다. 그럼 진로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건 뭐냐면은 학업 역량이거든요. 학업 역량이 어떤 거냐면은 자기 진로와 관계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어떤 것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한다라기보다는 그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어떤 가치, 교육과정, 기능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진로와 관련된 그 활동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 과목과 관련된 거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된 성적과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생명과학과에 가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생명과학과에 가고 싶을 때의 생명과학 성적은 바로 이 진로 역량에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어는 어디서 평가하냐? 그거는 학업 역량에서 평가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공과 관련된 과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된 과목은 진로에서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학업 역량에서 평가를 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관심 분야와 흥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 근데 그거와 관련된 세특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요. 내신 성적 역시 2.9? 한 3.0 정도 됩니다. 성신여대 헬스케어 융합학부에 합격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거의 뭐 1등 아니면 2등을 좀 했겠죠. 그래서 2년 자강인가 1년 자강인가 이렇게 등록금을 내지 않고 가는 걸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의 장점이 뭐냐면요. 물리학에서 물론 이제 여기 돌림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물리학 2의 개념. 이걸 가지고 이제
연계 지어 가지고 활동을 한 건데 이렇게 교육 과정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그렇지만 이 학생의 장점이 뭐냐면은 무릎 인대 파열과 성별에 따른 파열 빈대 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대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발표하면 논문 요약하잖아요. 논문 요약해서 PPT에 받고 그거 그냥 읽으면서 발표하잖아요. 근데 얘는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 여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의자에서 바닥으로 착지할 때의 모습을 여러 변인을 설정해서 실제로 촬영하고 비교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 제가 뭐 만든 말 대단한 말은 아니지만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액션 값이 큰 게 중요하거든요. 액션 값이 큰 게. 그러니까 액션을 그러니까 조사하고 정리하여 발표하는 건 액션 값이 적은 거예요. 실제로 뭘 하는 게 저는 액션 값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 학생은 촬영한 다음에 비교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액션 값이 크죠. 역동적인 어떤 모습이 보이잖아요. 얘만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학교 생활 기록부는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다기보다는 그 학생 자체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액션 값이 큰 활동들이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친구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진로 세특인데요. 언어와 매체 시간에 미디어 매체를 통한 운동 정보 전달의 한계를 느꼈고 보완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 계획했고 줄넘기와 스쿼트를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설명한 이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발표할 때 액션 값이 좀 있죠. 예,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올바른 줄넘기와 스쿼트 자세를 스스로 분석한 거예요. 운동 생리학 책을 보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촬영한 거를 찍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인데 정말 좋은 자세를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저희 반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유의미한 부분이 보입니다. 아까 그 친구네요. 넘어가고요. 저는 이 세특은 좀 어떤 부분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친구가 만약에 화학 쪽으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를 얻는 반응에 필요한 백금 촉매 제조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했어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학생의 장점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산화환원과 전기분해 단원의 지식을 충분히 활용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교과서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문의 내용을 막 그냥 요약해서 막 발표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개념과 원리를 가지고 그거를 접목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 학생에게는 진로와 관련된 내 관심사와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적 측면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유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학생 아까 그 내신 성적 3.7 가천대 경영학과 갔던 그 친구예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은, 그러니까 3.7이니까 어떤 건 3 받고 어떤 건 4 받고 이렇잖아요. 주로 4가 더 많겠죠? 그래야 3.7이 나오니까. 그러면 어떤 학생이냐면은, 교실 내에서도 그냥 되게 조용하고 작은 그냥 어떤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제가 담임이었는데 고3 담임. 본인은 하나도 특별한 게 없대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던 게 뭐냐면은 특별하다라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범함이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활동적 측면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아무 역량이 없는데 나는 그냥 뭐가 없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없는 게 아닐 수 있다. 조금만 고민해보고 조금만 탐색해보고 조금만 상담을 나눠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뭔지를 어쩌면 알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동네에는
뭐 스포츠, 뭐 저희 청소년 레저 시설이 없을까? 왜 선생님 동네에는 포차리 업종이 발달해 있을까? 이런 게 어떤 거냐면 학생이 어떤 물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되게 역동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항상 그러니까 뭔가를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말 그대로 정리한 여러분들의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but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리해도 항상 이런 물음을 가지고 정리하잖아요. 그럼 물음을 발표나 여러 가지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 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내신 성적 2.5에 해당하는 친구. 이 친구가요. 진로 레벨업 시간에 어떤 걸 했냐면은 물론 진로 인터뷰 시간에도 중요한 활동을 했지만 즉석에서 친구들을 섭외해가지고 근황을 묻고 감성적인 질문에 답변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하게 하는 방송을 만들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유퀴즈예요, 유퀴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학식인가 아니면 방학식 전날인가 찍었어요. 여름방학, 고3. 그러니까 뭔가 수능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깨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패러다임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액션 값이 크죠. 실제로 방송을 만든 거니까 물론 이거를 막 어디 무슨 뭐 방송국에 내보낸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건 외부 활동이고 이거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구글 클래스룸에 공유한 거예요. 촬영도요. 이런 거 가지고 촬영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태블릿 PC로 촬영한 거예요. 근데 좋은 방송을 만들었어요. 어떤 친구는 어떤 게스트는 울었어요. 이게 즉석에서 섭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년 전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뭐 이런 거 했거든요. 막 어떤 여자애는 뭐 울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이 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인간 중심 예능 PD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생각을 철학적인 그 철학을 실제 활동으로 액션 값이 크게 반영해서 만들 수 있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역량입니다. 여러분, 협업과 소통 능력입니다. 협업의 전제가 뭔지 아시죠? 뭘 같이 해야 돼요. 아, 동아리 활동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 혼자 하지 마시고, 동아리 활동이니까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제 아무리 뭐, 개별 프로젝트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진로 그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은 그 동아리의 목적에 따라서 뭔가 같이 뭔가 결과물을 이루어냈을 때 이렇게 돕고 행동하는 모습이나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까 사회부나 그 노조 측과 사측 이렇게 해가지고 토의 토론한 거 그 내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재작년인데 그 생명과학, 경영학, 경제학 이 친구들 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했던 친구고 아까 그 2.5 이화여대 간 그 친구인데 그리고 이 경영학이 3.7 그 친구예요. 예, 그래서 다 대학을 간 친구인데 합심해가지고 합심해서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학급 클래스룸에 공유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상 깊은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고 이게 학급 특색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뭔가 내용을 발표하는 거를 지향하고 뭔가 같이 어울러서 하는 활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세택을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이 친구 아까 그 경영학. 예. 그래서 뭐 회의 진행, 시나리오 작성, 촬영 계획 및 결과물 작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뭐 이런 부분도 리더십도 보이고요. 이런 거 이제 이 학생 아까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화여대 갔던 친구인데 이런 부분 보이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요. 챗봇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공애가 그러니까 저기 미커하는 애가 친구를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어떤 스크립트를 쫙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 30여 가지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걸 가지고 컴공하는 애한테 넘기면은 컴공하는 애가 알고리즘을 짜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친구가 그러니까 문과 친구가 그거를 스크립트를 이과한테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크립트를 기술적으로 잘 알고리즘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프로그램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요. 이런 부분이 장점이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협력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작년 친구인데 작년 저희 반 반장이었고 내신 성적 2.2 정도 됩니다. 2.2, 2.3 정도 됩니다. 이화여대 붙었고 서울시립대 붙었고 경희대 붙었고 국민대 붙었고 결국에는 서울시립대를 4년 장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등록금을 안 내요. 예, 사회학과 같습니다. 사회학과.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이런 활동을 했죠. 모의 재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한 학기의 긴 과정에서도 즐겁게 타인의 의견에 경청하고 협력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학기 동안 재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변호사였었어요.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 번 이제 모의 재판을 한 거거든요. 자료 조사하고 내용 마련하고 조서 작성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게 너무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반영해가지고 생기부에 기록해줬는데 저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다른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약간 저는 공동체 역량적인 측면에서 돋보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눔과 배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려를 실천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제가 이제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경영학과 같은 친구입니다. 3.7 가천대. 이 친구가 사실 이과 친구들이 제올라이트에 대한 어떤 과학적 원리를 넘겨주면요. 이게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어떤 원료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문과 친구들이 그 제올라이트가 과연 시장성이 있는지를 사업성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과 애들이 대충 하고 그냥 도망이라고 하면 너무 무리한 말이고 대충 하고 그냥 정시를 준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이 사업성 평가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200일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화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활동을 마무리한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짜 배려와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 과정에서 화학을 배우지 않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화학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과제 집착력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어떤 배려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 있습니다. 이 친구 있네요. 리더십 진짜 리더십 아까랑 비슷해요. 이 친구는 내신 성적 3.7 아까 그 3.7 경영학과랑 다른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재작년 얘는 작년 내신 성적 3.7 가천대 저기 뭐야 외국어 계열 외국어 계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붙었습니다. 가천대 바람개비 전형으로.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짬뽕마블이라는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서 우리 주인공의 역할은 중국어와 관련된 어떤 게임의 그 어떤 내용을 만드는 게 메인이에요. 컴공하는 애가 이제 그걸 프로그래밍 하는 거고 디자이너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어딨냐. 메이커 역할인 친구와는 음향, 색채 등이 잘 구현되었는지 소통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도 다른 구성원이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스스로 디자인을 도와주는 등의 역할 참여를 통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팀이 원활하게 게임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리더십도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까지 신경 써가지고 뭔가 활동을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유의미한 활동이 아닐까, 유의미한 리더십이 아닐까. 그냥 반장을 하는 것보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게 화면이 제가 얼굴이 벌써 이게 안 나오네.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이제 우리 진로진학 상담 부장님이신 안준범 선생님께 질의를 해서 도움을 얻어도 되고요. 혹시 이 활동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제 그 안준범 선생님께 이메일 주소를 파악해서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이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요. 그 무엇보다, 음, 역동적이고 더 자기 자신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액션 값이 크게끔 하는 어떤 활동들이 진짜로 내가 좋아해서 하는 활동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정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파워업 시킬 수 있는 차원의 활동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평가 기준에 더 적합한 활동들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